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민간 협력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1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할 홍재구입니다. 저는 지금 영동구 공산마을 스마트 커뮤니티 케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는 주제, 커뮤니티 케어라는 말이 많이 들어왔는데, 누구나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이제 직접 대면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분들을 케어해야 될까, 그것을 스마트 기기랑 연동해서 그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을 짜고 있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제 기장군에서 OK 돌봄이라는 부산형 이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한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1시간 동안,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커뮤니티 케어가 어떻게 좀 진행되어 왔고, 그리고 어떠한 점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민과 간이 어떻게 협력해서 활성화해야 되느냐,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줬나, 사실은 많은 변화가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비대면 상황, 그리고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사실은 대면 접촉, 그 비대면 접촉들이 훨씬 더 지금 강화되어 가고 있고, 4차 산업혁명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 사실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줬었는데요. 실제로 그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실제로 나의 삶에는 또 어떠한 영향을 미쳤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실무를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업무를 하면서도 어려움이 있고, 개인적으로도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것에 대한 어려움들이 사실은 있는데, 실제 돌봄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은 어땠을까? 제가 현장에서 많이 강의를 하면서 접해봐도 대체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자기 스스로도 정말 이렇게 우울하거나 아니면 정말 힘들었는데,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은 더더욱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있는 것이 이 코로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은 좀 영향인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그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나오고 있는 말들이 비대면, 언택트, 버디지는 온택트라는 말인데요. 실제로 이제 오늘 우리가 온택트라는 이제 방식으로 여러분들 접하지만, 또 하나 생긴 새로운 단어 중에 하나는 바로 찐택트입니다. 그러니까 찐택트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찐이라는 단위가 뭐냐? 그래서 사실 뭐 영탁이 이야기하는 찐, 뭐 사실 이런 것처럼 찐이라는 것은 진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짜 관계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찐택트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최근에 나온 얘기들 중에 기사를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말 되면 제일 많이 하는 송년 모임 이제 안 가고 싶은데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안 가도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만나지 마라 이러더라도 꼭 만나야 될 사람들 만나시죠. 예, 그런데 왜냐하면 만나기 싫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 그냥 그때는 코로나 끝나고 보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 과잉 속에서 있던 사람들이 불필요한 관계들을 정리하기 시작하고, 정말 그 맺어야 될 관계, 정말 유지해야 될 관계들만 사실은 유지를 하더라. 그래서 이걸 바로 찐택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그냥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좀 그렇게 하게 되면 코로나 끝나고 보자 뭐 이런 거고, 정말 만나야 될 사람들은 뭐 비대면으로도 만나든 연락해서 만나든 사실 이런 건데, 이런 관계가 사실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사실은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많이 정리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원봉사 활동이 정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뭐 인위적이든 의도적이든 뭐 해왔던 이런 관계들이 이제는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런 것 속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사실 이런 그 속에서 이제는 돌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개념들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 돌봄, 사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커뮤니티 케어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복지 공약이면서 국정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뭐 처음 시작할 때는 이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커뮤니티 케어라는 개념이었고,
이 커뮤니티 케어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원이라는 또 공공 전달 체계의 새로운 이제 서비스 공급 체계가 사실 만들어지는 건데 이교에서 보게 되면 2026년까지 전국 기초지자체에 커뮤니티 케어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시범 사업이 실시되고 난 다음에 2026년도까지 전국의 모든 기초지자체에 실시하는 것, 그리고 2024년까지 사회서비스원을 다 설치하는 것이 이제 바로 이 공약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커뮤니티 케어는 지금 우리는 부산형 커뮤니티 케어를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현재 16개 기초지자체가 하고 있고, 부산도 이제 부산형 커뮤니티 케어를 부산시가 자체 예산을 들여서 현재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개념들을 잠시 보게 되면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부터 단절된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웃이 이웃을 들여다보거나 사실 이런 것이 아니라 옆집에 누가 사는지를 전혀 모른다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새롭게 발생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고독사 문제죠. 옆집에서 누군가가 죽어나가더라도 사실 사람들은 모른다 이런 거였습니다. 여기서 고독사 얘기를 하게 되면 잠시 생각해 볼게. 고독사는 언제 발견이 많이 될까? 어느 계절에 많이 발견이 될까? 대체로는 겨울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겨울에 발생이 많이 되고 실제로 발견은 여름에 발견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름에 발견이 많이 되는 이유는 냄새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순간 보이지 않는데 뭐 때문이지? 왜 안 보이지? 사실 이렇게 해서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옆집에서 냄새가 심하게 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돼서 가서 보니까 사람이 죽어 있더라. 사실 이런 건데 그만큼 우리 사회가 단절된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새로운 복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 층간소음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묻지마 폭행, 사실 이런 것들이 단절된 사회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뭐냐면 보호체계도 점차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체계가 없어지는 것은 뭐냐면 예전에는 내가 나이가 들면 누구로부터 보호를 받나? 예, 누구로부터 보호를 받았죠? 예, 자녀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보호받고 자녀로부터 보호받는데 자녀 중에서도 누구 하게 되면 바로 장남이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장남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자녀여도 장남은 공부를 못하고 다른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어른들은 누구한테 대학을 보냈느냐? 당연히 그죠? 장남한테 보낸 거죠. 왜? 장남이 잘 돼야 내 노후가 보장이 되니까. 사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은 이 장남의 보험의 보장성이 많이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사실 보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몸이 불편하고 몸이 조금 아프고 하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되냐? 아들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병원으로 가게 되죠. 실제로 이렇게 병원으로 가게 되고 나면 이제 요양병원이나 사실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살면 비용은 많이 들게 됩니다. 예, 공적 비용도 많이 들게 되고 사적 비용도 많이 들게 됩니다. 근데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런데 거기에서 생활하는 것이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존엄하고 행복한 삶일까요? 예, 실제 그렇지 않죠. 예, 그게 사실 문제입니다. 국가가 예산을 많이 들이고 내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나의 돌봄 체계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그게 뭐냐면 내 행복과는 무관하더라 이런 거죠. 그 새롭게 발생되고 있는 노인들의 욕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그겁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살던 곳에서 이웃과 함께 교류하면서 지내다가 내 생은 어디에서 마감하고 싶으냐? 병원 침상이 아니라 내가 살던 집에서 맞이하고 싶다라는 것이 새로운 꿈입니다. 사실 그런데 뭐냐면 이 꿈은 다 산산조각이 나게 됐죠. 왜? 내가 이웃이 조금만 들여다봐주고 내가 병원 갈 때 같이 가줄 사람만 있어도 얼마든지 병원에서 생활하지 않겠지만 근데 그런 체계가 없으니까 뭐냐면 결국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 이웃이 이웃을 들여다보고 지역이 서로 함께 우리가 갖고 있는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주는 것, 이것을 실현시켜보자. 거기에서 만들어진 개념이 바로 커뮤니티 케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함께 돌보자라는 개념이었죠. 사실 이제 이렇게 이제 전달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이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은 우리가 공동체, 이웃, 마을이라는 것이 하나의 복지적인 요소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복지 공동체와 같은 마을, 이웃 사촌이란 이 개념들이 줄어들게 되고 약화된 이유가 뭐냐?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보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유동성이 커졌다 이런 겁니다. 유동성이 커졌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사를 자주 다닌다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이 동네에 산다고 하면 이 동네에 집을 사서 이사를 온다고 하면 언제까지 있으려고 집을 사서 이사를 올까? 예, 대체로는 내가 죽을 때까지죠. 사실 그게 내가 평생 여기서 살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동네에 이사를 오고 나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바로 떡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예, 떡을 돌리면서 뭐냐 하면 우리 집 아이가 뭐 몇 학년이고 사실 뭐 이런 아이가 있는데 잘 모르는 아이가 동네에서 인사하면 받아주고 잘못하는 거 있으면 뭐라 해주고 예, 그러면서 또 사실은 뭐 좀 어려움이 있으면 사실은 옆에서 좀 도와주기도 하고 사실 그렇게 해달라고 사실은 그냥 떡을 돌린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사를 오면 언제까지 있으려고 생각하고 이사를 오냐? 예, 지금은 뭐 내가 그 이사를 가야 되는 언제까지 있으려고 생각하냐면 예, 그냥 돈 더 많이 벌어가지고 더 좋은 데 가려고 아니면 직장 인사이동 되면 사실 또 이제 그때까지 뭐 아니면 예, 대체로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집값 오를 때까지. 집값 오르면 이제 팔고 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안 살 곳인데 내가 이 동네에서 오래 있을 거냐? 예, 그러지 않으니까 뭐냐면 주변 사람들에게 굳이 내가 뭐 이사 와서 뭐 어떻게 이렇게 알릴 필요가 없다 이런 거예요. 뭐 예전에는 뭐 물자가 부족하고 하니까 이웃에 빌리기라도 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뭐 도움을 요청하고 신세도 지어야 되고 사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웃하고 어찌됐건 교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 이런 거죠. 지금은 뭐 물자가 부족합니까? 예, 아마 당근마켓 들여다보시면 아시잖아요. 집에 있는 거 뭐 이제 내놔서 팔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물건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신세 져야 되고 신세 갚아야 될 일이 없고 그리고 간섭받고 싶지 않다 이러니까 뭐냐면 점차 이 단절되어 가게 되고 이 개인주의가 커지게 됩니다. 이 개인주의가 커지게 되면 결국은 이주의도 커지게 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현상이고 이렇게 유동성이 커지면 어떻게? 그 다음은 익명성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익명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니까 예, 사실 이게 모르니까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거죠.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그리고 누가 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사실은 알지를 못한다 이런 겁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냐, 그러니까 뭐 들여다봐 줄 수도 없고 사실 누가 내가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사실 이런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 공동체의 기능들이 약화돼 버린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사회적 비용들, 새로운 사회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정부의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유동성을 줄이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정주성을 키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주성을 키운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주성이라는 것은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게 한다 이런 겁니다. 기장 같은 경우는 기장 주민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정주성들이 있죠. 그냥 뭐냐면 이 지역에 대한 애정들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살면서 이 지역에 대한 애정들이 사실은 높으니까 뭐냐면 굳이 내가 뭐 저기 해운대 신시까지 나가서 살아야 되냐? 뭐 공기 좋고 물 좋고 사실 시설 잘 되어 있는데 그리고 우리 지역은 얼마나 이용할 게 많은데 사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알면 뭐냐면 굳이 내가 무리해서 이사할 필요 없다 이런 거죠. 지역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관이든 기장군청이든 아니면 보건에서 많이 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우리 동네 신문들을 만들잖아. 굳이 그냥 막 내가 저 학군 좋은데 어디 가서 이사하는 게 아니고 기장에서 얼마나 살기가 좋은데 아이 키우기 좋고 어른들이 살기 좋고 사실 이런 소식들을 자꾸 알려주고 하면서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야지만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이제 복지관 같은 경우 많이 하는 것들이 마을신문 이런 거잖아요. 두 번째는 이 익명성들을 줄이려고 하면 무엇을 키워야 되느냐? 관계성들을 키워야 돼요. 관계성들을 키우려고 하면 뭐냐면 서로 교류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 교류를 하게 해야 뭐냐면 저 집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사실 이것을 알게 하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 관계성들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활동들이 바로 대체로 우리가 복지관에서든 어디서 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예, 그냥 하나 배우고 가서 가는 게 아니고 서로가 서로 알게 하고 이런 건데 이 관계성들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대표적인 활동 중에 하나가 바로 축제입니다. 마을 축제 이런 거.
그러니까 마을 축제는 서로 어울려서 놀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알게 하고 서로 교류하게 하고 사실 이런 건데 이 두 가지 기능들을 키워가자. 그래야지만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기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것은 놓치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OK 돌봄, 부산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예, 그래서 들여다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주성도 높이고 관계성도 키운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뭐냐면 이런 공동체 기능이 약화되어다 보니까 무엇을 키워야 되냐? 공동체 기능이 약화되면 결국은 사회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시설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생활시설에서 복지관 지었고 복지관에서도 단종센터들을 많이 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뭐 아주 소규모 센터들을 막 지으면서 시설들을 많이 늘렸어요. 시설들을 많이 늘리고 그러면서 무엇도 많이 늘렸냐? 전문가도 많이 배치를 했죠. 사실 그렇게 하면서 지역이 갖고 있는 복지 문제들을 서비스 공급을 많이 해가지고 전문가들을 많이 늘려서 사실 해왔는데 그러다고 해서 복지 체감도가 늘어나냐 줄어드냐? 여전히 사실 복지 체감도는 정체에 있거나 더 늘어나더라 이런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가 자꾸 발생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기존에 갖고 있었던 복지 기능, 이 마을이 갖고 있었던 지역사회가 갖고 있었던 복지 기능들이 사실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뭐냐 점점 복지기관에 대한 의존도, 공공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지게 되고 서비스 공급량들은 늘어나지만 복지 체감도는 줄게 되게 되는 사실 이런 일들이 좀 발생을 하게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다음 문제입니다.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발생된 것이 바로 이제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전문가를 늘리고 사회 서비스를 늘려가면서 사실 서비스를 계속 공급해 왔는데 이것의 한계를 사실은 경험하게 되면서 새로운 문제, 뭐냐면 새로운 관심은 바로 지역사회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케어를 실행해보자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커뮤니티 케어는 이제 보건복지부가 사실 중심이 되어서 진행해왔지만 근데 실제로는 보건복지부만으로 사실은 움직여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행안부가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국토부도 함께 결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활동을 펼쳐가고 있는 것은 물론 다른 부서도 많겠지만 복지부나 행안부나 국토부가 사실 이것을 중심으로 펼쳐가고 있는데 여기에 간통하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주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사실 이런 개념에서 주민들의 주도적인 참여 사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왔다고 하면 행안부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회 사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실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 왔거든요. 거기에서도 바로 주민 참여, 주민 역량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왔고 국토부도 어땠냐? 국토부도 사실은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사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주민들의 참여를 중심으로 해왔는데 이들에 대한 관점이 뭐냐면 지역사회 기능들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지속력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력들을 키워가자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지역사회의 환경 분야는 바로 커뮤니티 케어를 중심으로 해서 또 새롭게 좀 모여가고 있다. 그런데 이 세 개 부서가 추구하고 있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서마다 하고 있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는 복지부는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개념인데요. 복지 사각지대가 새롭게 사실 자꾸 발생되다 보니까 이것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보건, 의료, 돌봄, 복지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사각지대를 빨리 발굴하고 그리고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들을 연결해가지고 이 돌봄의 욕구들을 해소할 수 있을까? 사실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면서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건복지부는 전달체계 중심으로 많이 움직여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비스 공급량들을 늘려가고 거기에서 또 빠지지 않고 하는 개념 중에 하나 바로 네트워크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다양한 기관들이 연결되어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사실 이제 이게 서로 관리하고 사실 이런 개념들을 하고 있다라면 행안부 같은 경우는 공공 서비스를 연계하면서 민관 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가 발굴하게 되면
전문적 영역에서 개입하고 진행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 주민들은 서로 돌봐줄 수 있도록 하고 사전에 예방적인 측면들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웃이 함께 돕고 또 문제가 새롭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공공서비스 연계와 함께 민간협력을 통해서 주민력들을 키운다. 지역의 주민들의 관심, 참여, 교류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무엇이 아니라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를 사실은 이렇게 읍면동 단위로 구축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지역의 자치적인 계획들을 수립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행안부 방식입니다. 그 세 번째는 국토부입니다. 국토부는 뭐 여기서 자료에서 제시하듯이 LH 공사와 연계해서 뭐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거나 지역의 유휴 공간들을 통해서 도시 재생을 한다. 사실 이런 개념인데요. 실제로 뭐냐면 지역에 거주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내가 병원에 있을 때 하고 시설에 있을 때보다 이제 우리가 지역사에서 오게 되면 생활시설에 있을 때는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사실 그 안에서 이용이 되지만 지역사회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내가 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살아가려면 유휴 공간들을 이제 우리 돌봄 체계, 예를 들어 내가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체계로 사실은 변화가 필요한데 그런 물리적 공간들을 바꿔주는 거.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우리 집의 형태들을 사실 바꾸는 게 있어서 내가 이제 갑작스러운 그 뇌졸중이 와서 병원에 치료받고 사실 집에 왔는데 그런데 뭐냐면 내가 거동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니까 우리 집의 현재의 상태로는 내가 일상생활을 하기가 좀 어려워. 그러려고 하면 안전바도 설치해야 되고 바닥도 새롭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공사가 필요한데 그 공사하는 기간 동안 내가 우리 동네의 순환임대주택 사진 곳에서 잠시 생활하고 있다가 다시 집에 와서 또 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면서 새롭게 주간보호센터 이런 것들을 사실 지역사회에 설치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대체로 게스트하우스 이런 것들을 많이 지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뭐냐면 게스트하우스는 외지 사람들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이 게스트하우스라는 개념도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뭐 이렇게 이용하게 하고 또 이제 낮에 모여서 놀게 하고 사실 이런 개념으로 사실은 확대되어 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게 국토부에 진행하는 방식들입니다. 사실 이 세 체계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교육을 듣는 우리는 대체로 보건복지부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달 체계 중심으로 많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것에 있어서도 이제 기장군 내에 있는 다양한 복지기관, 다양한 주체들이 들어와 있을 텐데 이 3체계들을 이제 가지고 우리는 이런 것에 강점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것을 가지고 역할을 잘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그것은 뭐냐면 뭐 복지관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복지관은 지역의 주민들의 역량들을 좀 키워서 그러니까 주민들의 자조적인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을 하게 되면 뭐냐면 이게 행안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지역의 주민력들을 계속 좀 키워서 그러니까 주민 조직도 많이 만들고 주민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게 그 활동들을 할 수 있는 활동가도 많이 양성하고 사실 이런 데 초점을 두겠다. 근데 어떤 이제 뭐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형태처럼 뭐냐면 우리 지역에 이제 노인들의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해 줄 수 있을까 하면서 거기에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뭐 밑반찬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 그리고 또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그러면 복지가 아니 이제 생활 시설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밥을 먹다가 실제로 집에서 혼자서 생활하면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 식사를 혼자서 할 수 없으면 구매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맞는 일종의 그 영양식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해가지고 이제 공급하면서 수익 활동을 펼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사실 이런 형태로 사실 이제 다양한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지역의 복지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커뮤니케이션은 사실 그런 방식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하게 다뤄졌던 것이 바로 그러려고 하면 이 커뮤니티 케어는 뭐냐? 첫 번째는 어디에서 돌보냐? 지역사회에서 돌본다. 시설 중심 돌봄에서 무엇이냐면 지역사회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중심으로 해서 돌본다라는 개념. 이게 장소적인 개념이고 두 번째는 지역사회에 의해서 돌본다. 이 얘기는 그동안은 전문가 중심의 돌봄. 사실 이 체계에서 지역사회에서 의해서 돌본다면 이건 주체의 문제인데요. 이웃이 이웃을 돌본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바로 이웃이 이웃을 돌보고
우리 지역의 이 비전문가인 자원봉사단체 이분들이 사실 돌보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역량들을 키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지역사회 돌봄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지방분권 이런 건데요.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기장군 내에도 정관읍하고 기장읍하고 일광하고 사실 다 다르잖아요. 사실 그런데 뭐냐면 기장군 차원에서 복지 서비스에 대한 계획을 세우더라도 지역 특색에 따라 다 다릅니다. 사실 그러니까 뭐냐면 기장읍은 기장읍이 갖고 있는 지역 복지 문제들을 사실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자치적인 계획들을 수립해. 이것을 바로 지방분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이게 지역분권, 지방분권 이게 사실 이제 뭐 중앙정부에서 부산시에서 뭐 16개 구군, 그러면 16개 구군 안에서도 이제 이게 읍면동, 사실 이게 이제 서로 재편되어 가고 있는 건데 그 단위 속에서 무엇을 보냐?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갖고 있는 욕구, 그 다음에 자원들을 모아서 이렇게 이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계획들을 수립하는 게 분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지는 주민자치회 사실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움직여가도록 하는 거 사실 이런 건데요. 사실 이제 오늘 교육 자료는 없습니다만 이제 복지 사각지대 이제 앞으로 예상 지역으로 사실 굉장히 위험군으로 나왔던 것이 어디냐면 기장군 안에 있습니다. 이 기장군 안에서 어딜 것 같습니까? 기장읍일까요? 정관입니다. 정관이 굉장히 위험지구로 사실 나오게 됐는데 왜냐하면 정관이 갖고 있는 특성이 뭐냐면 신도시인데 신도시가 대체로 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굉장한 위험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소비층이 사실 거기에 있고 그것을 겨냥해서 많은 사실은 이제 상점들이 들어가 있는데 소비가 사실 위축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굉장히 위험군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사실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기장군의 입장에서는 전통적으로는 기장읍이 사실은 뭐 노령 인구 훨씬 더 많고 사실 이렇게 했는데 정관읍은 뭐 스스로 잘하지 않겠느냐 했지만 실제로 이게 지역의 특색에 따라 좀 달라지면 거기에 따른 케어의 체계들도 달라져야 된다. 그게 이제 지방 분권입니다. 그러면서 이 접근 방식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커뮤니티 케어의 세 가지 차원은 뭐냐면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사회 서비스들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지역 사회 내에 자립 생활들을 키워가는 것이 바로 이제 커뮤니티 케어의 개념입니다. 자, 그렇게 진행하는데 이 커뮤니티 케어는 탈시설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탈시설화는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사회복지를 공부하실 때 또 많이 접해봤던 개념이잖아요.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로 나온다. 이 개념은 뭐 90년대 영국에서도 나왔던 개념이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던 개념인데 시설에 거주하는 것보다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것이 훨씬 더 사실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데서 좋다라는 것이 있었고 시설 중심으로 하게 되면 뭐 시설병이라든지 무기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키워가기 때문에 이제 시설 보호에서 지역사회 보호로 넘어간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 흐름 속에서 보게 되면 그동안은 시설 보호는 장애인 생활시설, 그 다음에 정신장애인 생활시설, 노인 생활시설, 뭐 사실은 노숙인 생활시설, 사실 이런 생활시설에서 너무 이제 그 생활시설 중심으로 자꾸 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분들이 갖고 있는 시설병에 이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시설을 소규모화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시설 소규모화 정책들로 흐름이 넘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에 이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게 되고 그 흐름이 체험홈이라든지 그룹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지역사회 안에서 이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 일종의 자립생활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 이 흐름 속으로 자꾸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원래 커뮤니티 케어의 첫 번째 논의는 장애인 복지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들이 탈시설화 해가지고 지역사회에 살도록 하려고 하면 탈시설을 위한 그 주거 지원도 줘야 되고 그에 따라서 그 주거 지원은 뭐 이제 주거를 마련해 주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주거 편의 시설들을 만들어 주는 건 사실 이런 것이었는데 이걸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려고 한 이제 여러 가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생활시설에는 장애인만 있나 노인도 있잖아 이런 거였습니다. 노인만 있나 노숙인도 있잖아.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 케어의 사실 이제 주요한 사업의 내용은 노인 중심 커뮤니티 케어, 그 다음에 사실 장애인 중심 커뮤니티 케어, 그 다음에 정신장애인 중심 커뮤니티 케어, 그 노숙인 중심 커뮤니티 케어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시범사업들을 펼쳐가고 있는데 우리 기장은 노인 중심으로 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사실 이게 뭐냐면 대체로 노인 인구가 많고
또 노인 인구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돌봄을 접근하기가 좀 수월하니까 대체로 노인들을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방식은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시설 소규모하게 되니까 체험은 그룹홈, 그 다음에 지역 내 주간보호, 단기보호,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순환임대주택, 뭐 사실 뭐 자립 생활 지원, 뭐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들어오게 되고 지역사회 보호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주민 중심 사실 이렇게 늘어간다 이런 거죠. 걸어간다 이런 건데 대체로 흐름은 사실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 형태로 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 형태로 가는데 뭐냐면 그 대체로 이 흐름이 사실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또한 뭐냐면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하다 보면 이 반대 흐름으로 갈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정부가 정책을 디자인할 때 사실 이 흐름으로 가게 되는 것은 굉장히 사실 좀 긍정적이고 잘하는 것으로. 근데 이 흐름으로 가게 되면 못하는 것으로. 사실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원래 사실 이 흐름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동의하고 그 흐름으로 가는데 이렇게 보호되다가 사실은 더 나이가 들고 갑작스럽게 질병이 오게 되면 시설로 들어가야 되죠. 소규모 시설에서 사실은 해가지고 몇 명이 함께 공동 거주하면서 생활하다가 거기도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 이쪽으로 간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대체로 정부 평가는 이렇게 가는 건 좋은데 이렇게 가서 안 좋은 거라고 평가를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문제가 된다 이런 겁니다. 사실 저항도 사실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 이것이 잘 이렇게 순환되어 갈 수 있도록 해야지만 생활시설과 그 다음에 중간시설과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이제 기관과의 상호 네트워크가 사실 될 수 있겠다. 자, 이렇게 보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가다 보면 무엇이 생기냐면 사회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설에서 할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급식은 복식은 그 이제 시설 안에서 하면 되는데 이제 나오게 되면 뭐냐면 급식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럼 사실 지역사회 재활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이게 다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공급 체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 서비스는 확장 경쟁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양시설 거주실에다가 재가 사회 서비스 그리고 장기 요양 뭐 활동 보조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병원 동행 그다음에 식사 배달 물품 구매 그리고 주거 환경 개선 그다음에 주거 시설 대여 뭐 이런 서비스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뭐냐 공급 주체도 이제 다양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급 주체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회복지시설 기존의 사회복지시설에서 뭐냐 사회서비스 공급시설 뭐 재가센터라든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 드렸던 사회적 경제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냐면 협동조합 이런 것이 막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복지관에서는 미판자 서비스를 저소득 계층 중심으로 사실 해왔다고 하면 커뮤니티 케어가 사실 저소득 중심만은 사실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뭐냐면 내가 밑반찬을 맛있는 밑반찬을 받고 싶어.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돈을 주고 사실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여기에 이 영역에서 공급되는 새로운 체계가 바로 이제 사회적 경제 영역입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주민,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라든지 사실 이런 개념에서 이제 넘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공공기관 이제 확대하게 돼가는 거죠. 사실 이러면서 이제 공공 주체들이 다양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하고 있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이것을 보면서 뭐냐 그러면 어떤 주체들이 함께 들어와서 이 문제들을 공동으로 고민해야 될까 이것이 이제 민간 협력을 위한 또 하나의 방식입니다. 자,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사회 힘으로 이제 돌봄 필요한 사람이 자기가 살던 곳에서 이웃과 함께 어울려서 돌봄 시스템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 집이나 그룹홈이나 이렇게 해서 시설 소규모하고 이 흐름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이제 그동안 우리가 봤던 시각은 뭐냐면 지역사회를 보는 시각은 첫 번째는 지역사회를 창조적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 그리고 그룹홈 이런 형태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제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이 들면서 바로 지역사회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 주민 그 다음에 서비스를 받는 사람 이분들이 사실은 얼마만큼 이 돌봄의 주체를 나서게 하느냐 그래야지만 사실 이게 해소되어질 수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동안 우리가 그 부산형 그 커뮤니티 케어 사실 이걸 하게 된다 하면 그동안 안 했던 것을 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지역사회 힘을 키우지 않으면 예산 지원 받아서 만약에 3년간 한다 하면 3년간 사실은 사업을 공동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럼 끝난다 이런 거죠. 이제 사업이 끝났으니까. 근데 사실 이제 뭐냐 지역사회 힘을 키운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마치 이렇게 우리가 소를 키우는데 이게 예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걸 뭐냐면 어떤 곳은 이걸 사료로 써요.
예산을 한 뭐 이렇게 4천만 원 지원을 받았다면 이걸 사료를 사가지고 소들한테 그냥 사료를 먹이다가 이 3년간 예산 지원 받고 나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료가 없으니까 이제 소는 누가 키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곳은 이게 지역사회 힘을 키운다는 얘기는 목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서로 돌볼 수 있는 인식도 가지게 하고 돌볼 수 있는 힘들을 만들게 해서 나중에는 이게 3년이 지나고 나면 자체적으로 이 돌봄을 다시 실현해 갈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인데 과연 이제 우리가 기장부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에 관심을 두느냐. 그냥 시설에 있는 시설이나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을 사실 모시고 나온 거예요. 굳이 여기 있지도 않아야 될 분들 이분들을 모시고 나와가지고 그 지역사회 살아라. 그러고 난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집 개조해주고 도시락 갖다 주고 사실 이렇게 살도록 하고 난 다음에 3년 지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다시 병원으로 가세요. 사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힘들을 키워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죠. 자, 이제 커뮤니티 케어는 뭐냐면 앞서 진행했던 방식이 이런 겁니다. 이게 보건복지부 그림인데요. 보건복지부 그림 뭐냐면 지역사회에 이제 돌봄 통합 창구들을 만들어 가지고 접수를 받는 거예요. 이제 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들에게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냥 가보라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이분이 받아가지고 그 상담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동단위의 케어회의를 통해 가지고 어디에 이제 서비스를 연결해주면 좋을까? 이러고 난 다음에 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단위에서 안 되면 뭡니까? 군 단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 통합 이제 뭐 이렇게 케어회의 있잖아요, 그죠? 사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서 서비스를 연결해줄게 이렇게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견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해줄 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뭐냐면 무엇이 필요하냐? 지역 단위 내에 네트워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모든 지역사회 모든 서비스 기관들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사실은 뭐 알았던 몰랐던 그냥 일단은 그냥 저기 쪽으로 받으려고 하면 뭡니까? 그냥 일단은 막 협약서를 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식적으로 하는 이 MOU가 사실 그런 거잖아요. 아무런 사실 그게 없는데 어디다가 사실 다 넣어놨어요. 왜? 이제 서비스가 제공되면 기장복지관이든 아니면 기장군 노인복지관이든 아니면 저쪽에 무슨 장애인복지관이 사실 이쪽으로 서비스를 연계해줘야 되니까. 사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을 하게 됐는데 이것은 뭐냐면 지역 단위 기관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논의를 하고 진행을 하지만 실제로 이제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행안부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협력, 뭐 참여 사실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사는데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제 읍면동 단위의 기능들을 강화시켜 가지고 지역 단위의 복지 계획들을 수립해서 어떤 사람들을 사각지대가 있는지를 사전에 발굴해 가지고 사전 예방하는 주민들의 역량을 참여시킵니다. 사실 이런 방식으로 좀 진행하고 있는 것이 이제 주민들의 역량을 키우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하고 이제 이게 그 주민자치 공공 서비스랑 그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성을 연계될 필요도 사실 있어요. 발굴해가지고 하게 되면 주민이 돌볼 수 있도록 또 사실은 만들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사실 이 두 가지가 같이 연결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행안부 그림이 오히려 사실 이제 이 공공성 강화에 있어서 주민이라는 말들을 되게 많이 씁니다. 공동체성, 주민자치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방 분권하고 연결됩니다. 그 지방 분권이 우리 지역의 문제를 우리 지역 주민들의 힘으로 한번 해결해보자 이런 거예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 니도 참여하고 저분도 참여하고 그 후원을 해주지 못하면 노력으로라도 같이 참여하고 필요하다면 스스로 돌보기도 하고 사실 그러자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바로 이제 행안부 방식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사실 이렇게 좀 나눴습니다. 돌봄이라고 하게 되면 돌봄의 수준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되냐? 돌봄의 수준 그게 4가지 수준으로 봅니다. 이것을 명확히 구분해야 되는데 케어는 첫 번째는 스스로 돌보는 거. 이 스스로 돌보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상호 돌봄. 이웃끼리 서로 돌보는 거. 세 번째는 비전문가에 의한 돌봄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단체나 후원단체 여기서 이제 돌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전문가에 의한 돌봄입니다. 사실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 뭐냐면 그동안의 보건복지부나 우리가 사실은 이제 복지 분야에서 바라보는 커뮤니티 케어에 있는 어느 수준에서의 돌봄일까요? 스스로 돌봄이냐, 이웃과의 상호 돌봄이냐, 아니면 비전문가의 돌봄이냐, 전문가의 돌봄이냐, 어디일 것 같습니까? 대체로는 전문가에 의한 돌봄 중심이었어요. 전문가에 의한 돌봄 중심이었기 때문에 뭐냐면 이 지역이 발굴되게 되면 뭡니까? 우리가 사실 모여가지고 개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첫 번째 네트워크를 확대시킵니다.
백도를 확대시 가지고 너 기간에 맡아줄 수 있나 이런 거죠, 그죠? 그러한 다음에 맡아줄 수 있냐 이런 건데 그 뭐 기장군 복지관에서 밑반찬 해줄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그럼 해줄게요. 그럼 돈 주나요? 사실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비를 안 주고 사실은 썰란다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는 거였습니다. 그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근데 우리 기관도 모든 걸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누구를 등장시키느냐 비전문가를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발굴하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지역에 있는 봉사단체가 반찬해주고 뭐 하고 하면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돌봄 수준이었는데 실제로 목초지를 만드는 돌봄은 무엇이냐? 목초지를 만드는 돌봄은 여기입니다. 스스로 돌볼 수 있게 하는 거. 자기 스스로 돌볼 수 있게 하고 그러고 한 다음에 뭐냐면 이웃끼리 서로 돌봐줄 수 있도록 하는 거. 사실 이것이 병행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끝난다 이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그냥 정부가 뭐 지원 안 해주면 기장군청에서 예산 지원 안 해주면 우리는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주민들이 스스로 돌볼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서 우리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이 병원에서 살지 않고 지역에서 살려고 하면 나 스스로 운동해야지. 동네에 사실은 체육시설이 아무리 많아도 볼에 나와서 운동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실 그렇게 해서 뭐냐면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혼자서 운동하고 혼자서 사실은 뭘 하려고 하니 사실은 너무 심심하고 외로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웃과 함께 병원도 같이 가고 이웃과 함께 마을건강센터에 이런 데 가서 검사도 받아보고 운동도 같이 하고 필요하면 건강 동아리도 만들고 사실 이런 것을 통해서 그냥 서로 들다 본다 이런 거예요. 이것들이 자꾸 강화되어져야 그냥 우리가 사업이 끝나고 나오더라도 실제로 이 돌봄 체계가 강화되어져 가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이것을 중심으로 한 역할들이 반드시 좀 이 안에 필요하다 이렇습니다. 그거는 역할들은 누가 나눌 거냐? 발굴하고 사실 이게 조사하고 연계하고 하는 것은 읍면동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 지역 내 서비스 기관들이 과연 그냥 서비스를 연계하고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데만 초점을 둘 거냐? 그렇지는 않더라 이런 거죠. 자, 그러려고 하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스스로 돌봄과 지역사회 통합 그 이웃과의 상호 돌봄을 하려고 하면 그리고 또 이제 중심으로 드러나는 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례 관리입니다. 어떻게 되냐? 사례 관리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욕구를 알아야 사실은 사례 관리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자원을 알아야 사례 관리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역사회의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지역의 복지 문제가 어떤 거고 어떤 욕구가 있어서 어떤 자원들을 연결할 거냐 이런 건데요. 그동안 사실은 이제 이게 욕구하게 되면 서비스 돌봄을 사실은 이게 전문가들이 한 돌봄을 자꾸 욕구를 찾았지만 실제로 지역사회 스스로 돌볼 수 있고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욕구들이 뭐냐 이런 걸 찾게 되면 지역에서 연결할 수 있는 자원들은 달라집니다. 그동안은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초점을 뒀기 때문에 뭐냐면 우리에게 자원은 어디였냐면 복지기관들이었어요. 근데 뭐냐면 지역에서 함께 건강하게 살고 싶고 함께 어울려서 살고 싶고 함께 배우고 싶고 사실 이런 욕구들을 찾게 되면 자원은 어떠냐 우리 지역의 생활체육협회가 자원될 수 있고 문화센터가 자원이 될 수 있고 굉장히 많은 주체가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욕구와 자원을 잘 분리를 해서 지역 자원들을 연결해야 됩니다. 그동안은 사각지대는 뭐냐면 제도의 사각지대 어려운 사람들을 찾았어요. 그런데 뭐냐면 지금은 어떤 것을 찾아야 되느냐 욕구의 사각지대 우리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내가 거주하면서 어떤 것을 필요로 하고 어떤 것을 이제 해소해야 되느냐 그것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사실 필요한 거죠. 그것을 모여서 논의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시설에 가지 않고 지역에서 거주하려고 하면 나 이런 욕구들이 새롭게 생겼어. 이것을 발견하고 그에 따라서 자원들을 연계하는 겁니다. 욕구에 따라서 공공자원으로 연계해야 될 것과 민간 자원으로 연계해야 될 것 그리고 주민의 힘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 사실 이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케어 회의를 하거나 민간 협력을 할 때 중요한 의제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의 그 주민들이 우리 지역의 노인들이 우리 지역에서 스스로 돌보려고 하면 어떤 조건가 필요하고 이웃과 서로 교류하면서 하려고 하면 어떤 조건가 필요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공공자원 읍면동에 있는 자원과 읍면동 단위 지역 내에 있는 공공기관들과 그리고 기장군청에 있는 자원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봐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민간에서 해줄 수 있는 자원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도 없다면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구분하지 말라 이런 거죠. 왜냐하면 이웃과 이웃이
서로 주고 받는 사이가 돼야 되는데 비전문가의 돌봄은 사실 이거거든요. 주는 사람 따로 받는 사람 따로. 사실 그게 있다 보니까 받는 사람은 계속 받고 싶어지고 의존적이 되어지고 주는 사람은 계속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게 복지 체감도는 점점점 떨어지고 탄력은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이걸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넘어가고요. 이제 그렇게 하려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민간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민간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거미줄과 같은 겁니다. 거미줄에 있는 거미가 왜 거미줄에 안 걸릴까? 이유가 뭘까? 이런 거죠. 왜냐하면 거미는 안 걸리는데 나방은 걸리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거미줄 안에는 끈끈이가 있는 줄도 있고 없는 줄도 있습니다. 이 가로줄은 끈끈이가 있고 세로줄은 끈끈이가 없는데 거미는 끈끈이가 없는 줄로 다니기 때문에 안 걸리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지역 내에 많은 기관들이 MOU 맺어가지고 사실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모른다 이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허우적대는 거예요. 모여서 회의하자 하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뭐냐면 이 거미줄에 있는 거미가 거미줄에 안 걸린다 이제 길을 안다 이런 건데 우리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 사업에 많은 기관들이 협력하면서 참여를 하지만 내가 여기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야. 그러면 기장군 노인복지관은 서비스를 공급해주는 책임을 하다 보니까 사각지대 발굴 서비스에 대한 욕구들을 파악한다고 하면 기장군 복지관은 무엇을 하냐면 지역사회 주민들을 사실 역량을 키우고 지역사회 관심을 자꾸 불러일으키고 지역 일꾼들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다 그런 가지고 논의를 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 이 역할들을 더 충실해야 돼요. 사실 그러면서 서로 논의하고 협력하고 약속해야 될 것들이 사실은 생기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심의에 동의해주고 사실 오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큰 어려움 그러면 활성화되지 못하겠죠. 그래서 서로가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들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스스로 역할들을 하면서 기여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민간 협력의 활성화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확보돼야 되죠. 사실 이게 중심이 되어줘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함께 있을 때 서로 결합되어질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역할을 정확하게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읍면동에서 그냥 기장군청에서 열심히 막 하고 있는데 그냥 나머지 그 단체들은 뭐냐면 이걸 우리가 어느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까지 도와야 되느냐 사실 이런 것에 대한 혼란, 오해 사실 이런 것들이 사실 생길 수 있어서 이 신뢰감을 가지고 서로 뭐냐면 민이 주도하고 과인이 지원하고 좋은 관계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고 한 다음에 집중할 수 있는 인력 그리고 사실은 연단위 계획들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그러고 나서 실질적인 공동사업 그냥 모여서 회의하는 것이 사실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회의하면서 역할을 나누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거거든요. 코로나 우리가 해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코로나 해보니까. 왜냐하면 공동사업 하지 않고 그냥 뭐 자체적으로 회의만 하니까 잘 돌아가던가요. 사실 이제 이게 뭐냐면 함께 뭔가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일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마지막으로는 명확한 역할 인식이 되었을 때 서로 역할이 인식되었을 때 협력이 활성화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마무리하면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복지 욕구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것을 어떻게 시설 중심에서 시설이 더 많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힘을 키우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키워서 보호 체계들을 만들고 그 속에서 뭐냐면 돌봄이 유지되어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스스로 돌보기 위해서는 어떤 욕구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상호 돌보기 위해서는 어떤 욕구가 나오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실현하기 위해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역할들을 나눠서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공동으로 역할 분담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실행하게 되면 3년이 지났을 때 이 사료가 다 떨어져서 소는 누가 키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목표지가 만들어져서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기반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민간 협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조금 나눴는데요. 다음에 이제 혹시 우리가 또 기회가 되어서 대면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한다고 하면 역할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사실 어떤 의제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나?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것은 제가 아니어도 이후의 과정에서는 충분히 좀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